안녕하세요. 문학의 민족입니다. 오늘은 최시안 씨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1996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작에는 구름 그림자,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반성문을 쓰는 시간,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섬에서 지낸 여름 이렇게 6편의 단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반성문을 쓰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 5명과 함께 무기정학이라는 처벌을 받고 매일매일 17일간을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축제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죠. 부모님 몰래 학원비를 축제 비용으로 들고 온 아이도 있었고 옆집 아저씨의 소형 전축이나 녹음기를 슬쩍 들고 온 것도 잘못이었다면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왜 이런 축제를 계획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경찰의 감시를 받는 반체제 인사의 집에서 축제나 놀이판을 열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막상 하고 싶었던 일은 음악과 춤이나 명상 혹은 노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생각나는 대목이지요. 억압적인 학교 현실에 저항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시간, 죽은 시인의 사회. 그것처럼 아이들은 축제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영화나 소설이나 모두 아이들의 꿈은 징계로 끝이 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 키딩 선생님이 있었다면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에게는 왜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건 왜냐? 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왜냐 선생이 된 그는 허생전을 가르치는 시간에 수동적으로 비판 없이 현실을 순응하는 아이들에게 변화를 촉구하곤 했습니다. 왜냐 선생은 허생을 비판했습니다. 그가 조선 당대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 허생에 대하여 실망과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왜냐 선생은 기어코 키딩 선생님처럼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재는 소심한 이방인처럼 왜냐 선생이 쫓겨날 때도 방관했습니다. 그러나 윤수는 혼자서 운동장에서 시위를 합니다. 17일간의 반성문은 그러나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선재는 더 이상 반성문을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자신들은 피그말리온의 조각처럼 학교에서 주는 교복에 몸을 끼워 넣고 그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지 그는 계속 의아했습니다. 이 글이 반성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글을 읽어 당신이 될 사람이 정말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다른 아이들은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쓰고 있는 한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요구한다면 나는 제출할 것이다. 지금까지 쓴 이것을. 1996년 당시 고등학교 교사이던 최시안 작가는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을 발표하는데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반성문을 쓰는 시간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막고 비상구조차 허락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소심한 선재의 반항이자 자기 검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원형 감옥인 페놉티콘에 갇혀 어른들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페놉티콘은 1791년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이죠. 이 작품이 발표될 당시 1996년과 지금 2023년 학교는 얼마나 변해 있을까요? 아이들은 질문과 생각을 봉인당한 채 여전히 입시를 위하여 마라톤을 하고 있겠죠.
6편의 단편 가운데 반성문을 쓰는 시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재와 친구들이 경찰의 감시를 받는 반체제 인사의 집에서 축제 혹은 놀이판을 벌임으로써 얻고 싶었던 것은 음악과 춤, 그리고 명상이나 만남을 통한 하나가 되는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들의 생각을 불온하다고 판단하여 무기정학이라는 큰 벌을 내리고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이들 작품 가운데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박지원의 고전소설 허생전을 다룰 때 이남희 작가의 허생의 차와 함께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전소설인 허생전이 현대소설 2편을 만들어낸 셈인데요. 오늘은 독후 활동으로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선재나 윤수에게 쓰면 되겠죠? 이 책은 연작 소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 편씩 시간 날 때마다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독해력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다큐를 봤는데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단편 소설부터 본문을 전부 읽고 이해한 후 글로 감상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특히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는 주인공의 마음 그리기와 비슷하여 작중 인물과 마치 대화를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 선재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면 먼저 자신의 소개를 해야겠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길지는 않아도 감상을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쉬어서 전달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모든 대화를 자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